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6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긴장과 인공지능이 견인하는 유례없는 경제적 격변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길이 한국 경제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국제 질서는 무엇인지 오늘 8개국의 소식을 통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불확실성의 파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선박의 사고와 중동의 긴장은 마치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전 세계 에너지를 볼모로 잡았던 유조선 전쟁의 재현을 보는 듯합니다. 반면 증시와 인공지능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은 대공황 직전의 광란을 떠올리게 할 만큼 뜨겁죠.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위기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 오늘 대본에서 그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흠나무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이어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우리 정부에 프리덤 프로젝트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했는데요. 이는 1987년 미국이 쿠웨이트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벌였던 어니스트윌 작전을 연상시킵니다. 당시에도 동맹국들의 기여가 핵심이었죠.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미국의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직접적인 기여를 촉구하고 있어 예교적 시험대에 오른 형국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특검법과 개헌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수기를 요청했군요. 대통령은 국민적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일부 언론은 이를 지방선거용 시간 끌기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5월 중순 공고될 대통령 발의 개헌안입니다.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고 시니어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데 이는 1987년 체제를 넘어선 제6공화국의 실질적인 마무리를 선언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폭발입니다. 코스피가 7,000선 턱 밑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무려 5.12% 폭등하며 6,936.99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열었고요. 19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것처럼 지금은 AI 반도체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ADB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우리 성장률이 0.9%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적했듯 고신용자만 혜택을 보는 금융 양극화 해소가 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AI 덕분에 힘을 얻고 있지만 부채 문제는 여전히 시한폭탄입니다. 1분기 GDP가 2% 성장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인공지능 투자가 상쇄한 결과거든요. 지적 재산 부문 투자가 급증하며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연 4.5% 상승하며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죠. 특히 국가 부채가 GDP를 초과하고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의 재정적 부담과 AI라는 21세기형 엔진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바티칸 방문을 앞두고 있네요. 루비오 장관이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 레오 14세와 이란 전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티칸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죠. 대내적으로는 대법원이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을 일시 복원하며 보수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안전장치를 일부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 예일대와 워싱턴 주립대 교수들이 사탄에 대한 믿음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같은 독특한 연구까지 진행할 정도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대통령 체력상의 부활이 화제입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체력 검사를 도입한 건데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국민 체력을 강조했던 정책의 21세기 버전입니다. 한편 대학생의 70%가 AI를 직업적 위협으로 느껴 전공을 바꾸는 등 기술 발전이 가져온 실존적 공포도 미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싱코대 마요가 본래의 승리 기념보다
과도한 음주 문화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정체성을 고민하는 미국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지금 그야말로 글로벌 외교의 허브가 된 모습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외교의 봄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푸틴, 트럼프와의 소통은 물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영국의 총리들까지 줄줄이 중국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란 외무장관이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부장과 회담을 갖는데요. 중동 문제에서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과거 당나라 시대 장안이 전 세계 사절단으로 북적이며 국제 질서를 주도했던 천조외교의 현대적 부활을 꿈꾸는 듯합니다. 경제 지표 역시 노동절 연휴를 기점으로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군요. 연휴 기간 이동 인구가 15억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죠. 영화 박스오피스도 7억 위안을 돌파했고 특히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바꾸는 이구안신 정책이 6천억 위안 넘는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젠슨 황 엔디비아 CEO가 중국에 첨단칩을 줘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버스와 스마트 농업 AI를 현장에 투입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기술 봉쇄를 내수 시장의 힘으로 뚫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후난성 뉘앙시의 불꽃놀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안전 생산을 지시할 정도로 상황이 엄중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극도의 중국화, 즉 친아맥싱이라는 트럼프가 해외 SNS에서 확산 중인데요. 중국의 생활 방식과 미하기 전 세계 젊은 층에게 하나의 힙합 문화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회 현상입니다. 일본에서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한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헌법 9조 2항, 즉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정치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건데 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나아갔던 길을 떠올리게 해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동남아를 돌며 무기 수출을 타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에 반대하는 시민 5만 명이 도쿄에 모여 평화 헌법 수호를 외치는 등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견료기근이라는 뜻밖의 위기에 직면했네요. 황금 연휴인 골든 위크 기간인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체 연료가 부족해 식당 메뉴가 바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까지 예고됐죠. 반도체 소재 기업인 JSR까지 대만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면서 일본 반도체 부활이라는 꿈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자금 수요는 넘쳐서 기업 사채 발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의 온기는 아직 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사회 통계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어린이 인구가 45년 연속 감소했다고요. 네, 15세 미만 인구가 1329만 명으로 7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대에서 50대 사이 이용자 중 16.7%가 생성형 AI와 사랑에 빠졌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데이트 비용도 안 들고 밀당도 필요 없으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는 이유죠.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절벽 앞에서 일본 사회가 인간관계의 본질마저 기술로 대체하려는 외로운 섬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중동의 핵, 이란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미 군사적으로 약화됐다며 백기를 흔들고 항복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충돌을 짧은 전쟁이라고 묘사하며 조롱 섞인 경고를 보냈죠. 이에 대해 갈리바프 이란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방정식이 수립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미국의 해협 내 행동이 오히려 안보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1967년 6.1 전쟁 당시 긴장감이 팽팽했던 시나이 반도의 상황이 지금 호르무즈에서 재현되는 느낌입니다. 이란도 나름의 평화안을 제시하며 출구를 찾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14개 항해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데 이라크 총리 지명자가 중재를 자처하고 나선 것도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는 이미 막심합니다. 5월 한 달간 전 세계 항공편만 3,000편이 취소됐고 제트 연료비는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석유화학 단지가 공격받으면서 전 세계 전자 칩 공급망까지 마비될 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2달만 더 봉쇄되면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영구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는 승전 기념일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독특한 제안을 던졌네요.
5월 8일과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맞아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행사를 방해하면 미사일 세례를 퍼붓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죠.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일단 휴전 준수 의사를 밝히며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미국의 루비오 장관이 전화통화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는 전쟁의 피로감이 양측 모두에게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내부 경제는 이후의 20차 제재로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EU가 에너지와 금융을 겨냥한 역대급 제재를 또 내놨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낮은 실업률 뒤에 숨은 기업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특히 성별 임금 격차가 13년 만에 최고인 33.7%를 기록했는데요. 문화와 스포츠 분야는 40%에 육박합니다. 남성들이 전선으로 나가면서 생긴 노동력 공백을 여성이 채우고 있지만 처우는 오히려 퇴보한 셈이죠. 극동 지역의 폭설과 강풍 등 기상 악화까지 겹치며 러시아는 안팎으로 혹독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략한 단신들 모아보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민주당의 운명을 가를 특별선거가 치러지고 있군요. 네, 주 상원 의원직 한 자리를 놓고 벌이는 선거인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가 결정됩니다. 휘트머 주지사의 마지막 입법 추진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경제 쪽에서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원자력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적 전망을 상향하고 신규 채용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네요. ADB의 한국 경제 전망 업데이트도 있었죠. 앞서 언급했듯 중동 전쟁 장기화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원유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또한 이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승리하는 이란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챙기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부터 AI가 바꾸는 경제 지도까지 8개국의 긴박한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내용을 관통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기술의 진보는 성장을 만들고 역사의 지혜는 평화를 만든다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와 AI로 경제적 신기원을 열고 있지만 결국 그 성장을 완성하는 건 중동의 포성을 멈추고 에너지 물류를 회복하는 외교적 지혜일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늘 길은 있었습니다. 네, 기술의 속도만큼이나 평화를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지혜롭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